여름 바다 향수라고 하면 보통 시원하고 짭짤한 향기 혹은 남자 스킨처럼 청량한 아쿠아틱 향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향수는 조금 다릅니다. 바다는 있는데 차갑지 않고요. 바닐라도 있는데 디저트처럼 먹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물 위에서 반짝이는 윤슬과 남프랑스의 햇살, 그 아래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운 온도를 하나의 향기로 만든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할 향수는 메모파리의 2026년 신상 캡카마라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신상 향수 살까 말까 영상에서 이 향수를 짧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샘플을 착향해 보고 리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차례 충분히 착향하면서 첫인상이 본품을 사용한 뒤에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짧은 시향만으로 알기 어려운 향의 변화와 그 활용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향기에 대한 인상은 더 좋아졌어요. 특히 캡카마라는 처음 뿌렸을 때 그 강한 후킹적인 면모보다 서로 다른 노트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풍경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좋은 향수였습니다. 먼저 캡카마라라는 이름은 실제 프랑스 남부의 지명에서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어로 캡, 현지 발음에 가깝게는 깝은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을 하고요. 캡카마라는 생토페 인근의 그 라마티엘에 있는 곳의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옮겨보면 카마라 곳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카마라 곳에는 카마라 등대가 서 있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해발 약 130m 높이에 자리하고 있어서 프랑스에서도 손꼽힐 만큼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라고 하는데요. 이 배경을 알고 병을 다시 보면 배경과 파도, 바위, 그리고 등대가 단순히 휴양지 분위기를 내기 위한 장식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카마라 곳의 풍경을 하나의 일러스트 안에 압축해 놓은 셈이죠. 네, 메모파리는 여행지의 공기와 기억을 향수로 표현해온 브랜드잖아요. 캡카마라 역시 향을 뿌리기도 전에 이 향수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우리를 어떤 풍경으로 데려가려 하는지를 병의 이미지로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인 인상은 장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향의 구성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캡카마라의 공식적인 서브 타이틀은 바닐라 아주르입니다. 푸른 바닐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뜻한 바닐라와 푸른 물빛이라는 이 서로 상반된 이미지가 이 향수 안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식 노트를 보면 탑에는 핑크 페퍼와 워터리 프로티 애플, 미들에는 일랑일랑과 자스민, 바닐라 앱솔루트, 베이스에는 샌다르도 벤조인 아메리스 패출리아 랍다눔이고요. 가격은 30ml 22만원, 75ml 42만원 입니다. 네, 노트만 보면 플로럴 바닐라 혹은 우디 엠버 향수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실제로 피부에 뿌려 보면요, 이 노트들이 막 하나씩 따로 등장하기보다 위에는 짭짜리한 물기, 가운데는 노란 꽃, 아래에는 따뜻한 바닐라와 우드가 층을 이루면서 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저는 바로 이 입체적인 연결이 캡카마라의 완성도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느껴졌었어요. 네, 처음 뿌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의외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노트에는 워터리 프로티 애플이라고 적혀 있길래 어느 정도 좀 선명한 사과향을 기대했었는데요. 제 코에는 새콤한 청사과나 달콤한 사과 과즙이 구체적인 형태로 잡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프루티한 느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특정 과일의 향기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라기보다는 은은한 단맛 속에서 향 전체의 그 투명함과 생기를 더해주는 역할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네, 향수에서 노트는 이 구체적인 재료 자체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그 조향의 그 색이나 질감을 조절하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캡카마라의 그 워터리 프루츠 애플 느낌이 딱 그렇게 쓰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티한 투명감 위로 핑크페퍼의 가벼운 반짝임과 물결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초반부를 따뜻한 아쿠아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통 아쿠아틱 향수는 칼론 계열의 그 차가운 바닷물이나 그 남성 스킨처럼 좀 청량하고 날카로운 물향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캡카마라는 분명 물기와 투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향기의 온도는 차갑지 않습니다. 바닷물 자체의 냄새라기보다 햇빛이 그 잔잔한 수면에 닿으면서 투명하게 확 부서지는 그 빛에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제가 지난 리뷰에서 윤수를 후각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또 흥미로운 건 이 공식 노트에 소금이 적혀있지 않은데도 피부에 남은 소금기처럼 은근한 짭짜리함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캣카마라에서는 그 짭짤함이 짜거나 해조류처럼 비릿하게 흐르지 않고 이 따뜻한 물기 사이로 바닷바람이 한번 지나가는 정도로 절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향수의 아쿠아틱은 이 바다를 직접 묘사한 거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오히려 바다 앞에서 느끼는 그 빛과 바람의 감각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투명한 물기가 피부 위에서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 있던 일랑일랑 향기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캣카마라에서 가장 인상적인 재료를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바닐라보다 일랑일랑을 고를 것 같아요. 제가 일랑일랑 생화도 맡아보고 오일도 여러 번 맡아봤었는데요. 특히 태국에서 직접 맡았던 일랑일랑 생화의 향기가 이 향수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싱그러운 그린함과 물을 머금은 듯 탱탱한 꽃잎의 질감, 그리고 살짝 바나나를 연상시키는 노란색의 크리미함이 함께 느껴지고요.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하게 꼬릿하고 관능적인 조양에서 흔히 인돌릭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생화의 특유한 면도 살짝 숨어있는 스타일인데 다만 이 향수에서 이 꼬릿함이 향의 중심으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스민과 일랑일랑이 꽃향기의 볼륨을 만들고 그 위에 솔티한 물기와 아래의 바닐라 사이를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미세한 긴장감을 더하는 정도랄까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이 평면적인 휴양지 플로럴이나 익숙한 선크림 향으로 끝나지 않고요. 생화처럼 입체적으로 살아나는데 참 잘 만들었다 싶어서 계속 킁킁거리게 되는 그 자스민 일랑일랑의 그 꽃향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점점 오를수록 일랑일랑의 그 물기 어린 꽃잎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바닐라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이 캣카마라는 단순히 바닐라가 강한 향수는 아니에요. 컵케이크나 아이스크림처럼 먹음직스럽고 좀 공격적인 그런 구어망드 스타일의 바닐라가 아니라 부드러운 단맛이 피부 가까이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또 샌다루도 아미레스가 좀 매끄러운 우디함도 더하고요. 벤조인과 랍다남이 바닐라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향기를 쭉 끌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단맛이 혼자 부풀지 않고요. 크리미한 꽃과 나무, 레진의 질감 안에 차분하게 녹아 들어요. 이 부분이 캣카마라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한여름에 바닐라가 들어간 향수를 뿌리면 당연히 끈적이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향수는 앞에서부터 이어진 워터리한 투명감과 솔티한 기운이 바닐라의 무게를 계속 덜어주고 또 후반부에는 우디한 질감이 스윗함을 잡아주기 때문에 더운 날에도 비교적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닐라라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향수를 2026년 향수 트렌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구어망드 2.0 혹은 비욘드 구어망드의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닐라처럼 먹을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재료를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음식이 아니라 이 빛과 피부, 장소의 감각을 표현하고 있는 게 잘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 물과 꽃, 바닐라가 하나의 풍경으로 완성되는 순간 저는 예전에 프랑스 니스로 출장을 갔었던 기억이 떠올랐었습니다. 물론 캣카마라와 니스가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둘 다 이 코트다지르, 프렌치 리비에라의 그 빛을 공유하는 지역이죠. 니스에서 바다 수영도 하고 해변을 따라 오랫동안 산책도 했었는데요. 물에서 나온 뒤 햇볕에 몸을 말리던 시간, 점심 무렵 해변가 테라스에 앉아있던 장면, 그리고 해질 무렵 피부 위로 붉은 빛이 떨어지던 그 순간이 이 향수를 뿌리면 자연스럽게 연결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각적으로 참 잘 만든 향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제 실제 사용감도 이야기해 볼게요. 지속력은 제 피부를 기준으로 대체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확인했을 때는 10시간, 12시간이 지난 뒤에도 잔향이 충분히 남아있었지만 뿌리고 계속 외부에 있었던 날에는 지속력이 당연히 짧아지더라고요. 발향력은 보통 혹은 보통보다 조금 낮은 정도였습니다. 초반부터 이 공간을 강하게 채우기보다 피부 주변에서 부드럽게 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플로럴 우디 바닐라 잔향으로 가까워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존재감을 원하는 분들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고급스럽고 편안한 향을 즐기는 분과 더 잘 맞겠다 싶습니다. 또 성별은 크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향수입니다. 일랑일랑과 바닐라가 만드는 그 부드러운 플로럴한 인상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여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잔향으로 갈수록 우드와 레진이 중심을 잡으면서 훨씬 젠더리 세지거든요. 그래서 성별보다 어떤 분위기로 연출하느냐가 더 중요한 향수예요. 밝은 셔츠나 리넨처럼 여유 있고 단정한 여름 스타일부터 리조트 원피스, 하와이안 셔츠는 물론 힘을 뺀 티셔츠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
되고요. 또 도심이나 사무실에서 잠시 좀 기분을 환기하고 싶은 날 혹은 저녁 식사와 데이트 자리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향이라서 봄,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충분히 데일리로도 쓰기 좋은 향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캡카마라는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차갑고 시원한 마른 향수보다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다의 심상을 좋아하는 분, 일랑일랑 생화 특유의 노란 꽃향기와 솔티한 바닐라를 좋아하는 분, 그리고 강한 발향보다는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향을 찾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 짠 바닷물이나 해조류, 미네랄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사실적인 마린 향수 찾는다면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포에실의 블루 아스가르드, SPV의 코스타 메디테라냐, 힐리 셀마린 같은 향수가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또 전체적인 향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밝은 플로럴 위에 부드러운 바닐라를 얹고 그 단맛을 무겁지 않게 풀어냈다라는 방향성에서는 구찌 플로럴 골저스 오키드가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백화점 가셔가지고요 이 두 향수를 비교해서 시향 착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따뜻한 아쿠아틱과 생화처럼 입체적인 일랑일랑 솔티한 바닐라가 연결되면서 보여주는 이 공감각적 표현은 캡카마라운의 분명한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추천드릴만 하겠다 싶네요. 이 집 잘합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꽃과 바닐라를 물과 빛, 바람의 감각으로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이 메모 파리다운 향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참 만족스러운 향수였습니다. 네, 백화점 가셔가지고요 이 캡카마라 이 향수 피부에 꼭 뿌려 보시고요 길게 한번 느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센생이었습니다.